안녕하세요. 오늘은 좌파와 토론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TV 토론이나 청문회, 며칠 전, 어제였나요? 운영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을 걸고 좌우 대결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토론이 됐던 청문회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근데 우파가 좌파한테 토론으로 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나 팩트적으로나 우파가 사실 좌파한테 질래야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되게 말장난이거나 아니면 되게 간계를 잘 부려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TV 토론을 볼 때 제가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고, 이전, 인사청문회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짜증스러울 정도로 답답한 적이 많았고, 이번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좌파와 토론하는 법이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좌파와 토론하는 법 1.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준비하라. 좌파가 인정하는 거 맞습니까? 좌파가 사과하거나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인정하거나 하지 않아요. 원래부터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좌파 진영에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 안 그런 좌파들도 있다고 치는데, 꽤 많은 수의 좌파들은 원래 인정을 안 하고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책임도 잘 안 지려고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전 정부 탓으로 넘기고,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 좌파들은 원래 그런 애라는 걸 알고 토론장에 나가야 됩니다. 청문회장에 나가야 되고, 운영위원회가 됐던 뭘 됐던 좌파들이랑 상대할 때는 얘네들은 원래 인정 안 해. 얘네들은 원래 거짓말로 싹 빠져나가. 물타기 잘해. 정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해서라도 그 상황을 넘기고 말아. 왜? 좌파들은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내가 내 입으로 인정하지만 않으면 그럼 끝까지 날 믿어줄 거야 라는 약간 멘탈리즘이랄까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인정 안 합니다. 끝까지 인정 안 해요. 증거물이 바로 코앞에 있어도, 지난 대선 때 보면은 바로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뒤돌아서서 바로 들통날 거짓말도 눈앞에서 바로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 뻔한 거짓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지자들은 믿어줄 거거든요.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나를 믿어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이분들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파에서 토론자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차트를 갖고 가던 PPT를 준비해서 가던, 애초에 딱딱딱딱 팩트를 쭉 나열해 놓고, 너네 이런 잘못했다, 너 이런 거짓말 했어 하고 해놓고 나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지르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예전부터 저는 해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말하기보다는 관중 혹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라. 이것도 약간 이어지는 건데, 그냥 차트나 이런 걸 다 들고서 팩트 폭행을 해버려요.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 인정 안 하니까, 자꾸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그 상대방, 토론 상대방,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 아니면 청문회장에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되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거 헛고생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어차피 그분들 설득 안 되니까 좌파로 그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왔을 정도면은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을 내가 설득해 보겠다, 여기 앉아있는 관중들을 내가 설득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토론장에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마라. 시간 낭비이며 상대방에게 말리는 것이다. 지난 지선 때 보면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인정을 안 하니까 똑같은 말 또 하고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인정 안 한다니까요. 한 번, 최대 2번 정도만 말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넘어가고 다음 얘기를 하는 게 더 생산적입니다. 괜히 아까운 시간만 깎아먹는 거예요. TV 토론이 됐던 초문회가 됐던 뭐가 됐던 시간 제약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같은 말 상대방이 어차피 인정도 안 하는 거 계속 반복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안건을 던지고 다른 걸로 팩트 폭행을 하시라. 이런 의미로 세 번째 문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기보다 자신이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죠? 가령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질문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줄 리가 없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를 아무리 앞에다 팩트를 나열해놔도 이런 사실관계가 있어라고 나열해 놓은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질문을 웬만하면 잘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걸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본인 선에서 내 차례가 왔을 때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러합니다 라고 그냥 결론을 내세요. 질문을 하지 말고. 그게 더 국민들이 볼 때 설득력이 있고, 이 사람이 결론을 냈을 때 이거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 그냥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우파 패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참 답답했는데 이번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왜 이렇게 다들 투쟁력이 없고 말싸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잘하는 분들이 없는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답답함을 너무 막 짜증스럽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준비가 너무 안 돼 보였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를 별로 대비를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들 베테랑이시고 다들 그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면 굉장히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이러실 텐데 왜 그 자리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말리는지, 아니면 뭐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좌파와 토론하는 법. 1.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고 거짓말 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준비하라. 2. 상대에게 말하기보다는 관중 혹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라. 3.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마라. 시간 낭비이며 상대에게 말리는 것이다. 4. 질문을 하기보다 자신이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